SBCK에서 컨설팅 담당하고 있는 강지준입니다. 워낙에 이쪽 제품들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라 제가 쉽게 빨리 진행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뉴스로 오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이제 뉴스에 그 메르스 바이러스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좀 전에 뉴스 보면 오늘만 해서 한 31개 학교가 휴교하겠다라고 지금 막 왔다 갔다 얘기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빨리 퍼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안 제품을 하니까 보안 제품에 빗대서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한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퍼질 때까지 왜 추적을 못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지 아니면 어떤 경로로 이동을 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실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메르스에 감염됐다는 걸 아는 순간은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확진 판정이 나는 경우만 아실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병원에서 그 사람이 검진을 받아야 뭔가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게 기존에 보안에서 이렇게 하시던 경계선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어딘가에 경계를 쳐놓고 그 경계를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이 데이터가 지금 올바르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는 권한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셨던 게 기존의 경계선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선 안에서 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건, 우리 메르스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가 안 됐던 거죠. 아시다시피 IT라는 게 지금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를 마구마구 외치면서 모바일 오피스까지, BYOD까지 자기 디바이스를 가져오는 부분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안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경계선이 거의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MDM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솔루션으로 방어를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거의 이거는 구멍난 때문에 이렇게 솔루션으로 메꾸고 있는 방식이죠. 결국에 주목해야 될 거는 전체적인 데이터가 도대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에 보안이라는 거는 내가 볼 수 있어야 뭔가 보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보호를 못하는 게 보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가디언을 국내에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가디언이라는 제품을 물론 해보셨던 파트너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처음 보시는 파트너 분들도 계시지만 디지털 가디언은 이미 글로벌하게 한국을 제외하고는 아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입니다. 보시면 52밀리언 테라바이트입니다. 저도 옆에서 이게 계속 52밀리언 테라바이트로 쓰다가 이게 도대체 얼마냐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52엑사바이트가 되더라고요. 하루에 담당을 하고 있는 데이터가 52엑사바이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뭔가 컨트롤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탑10 특허 업체에서 7개 업체가 쓰고 있고요. 탑10 자동차 회사에서 5개 업체가 쓰고 있고, 미국의 주요 기관들에서도 이미 다 쓰고 있고, 국내에서도 고객들이 지금 상당히 고객이 더 발빠르게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자신있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지금 이렇게 이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는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면 아시는 대부분의 회사가 다 있기 때문에 금융, 제조, 공공 어디든 상관없이 저희가 레퍼런스 케이스 다 제공 가능하고요. 그래서 특히 보안이라는 건 정책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객 쪽에 인더스트리나 케이스, 특히 니즈 사항을 파악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레퍼런스를 찾아서 발빠르게 샘플 어떤 테스트 시나리오라든지 샘플 정책이라든지를 준비를 해서 판매하시기 좀 더 쉽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정부기관, 저희가 다른 정부기관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정책상 오픈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방준비은행에서도 쓰고 계시고요. 연방준비은행 같은 경우에는 PII나 PCI 컴플라이언스 쓰고 계시지만 제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커스터마이징이 약간 들어갔습니다. 외국산 제품에서는 드물게 이런 커스터마이징도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아마 나오는 버전들에서는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 권한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허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승인창 눌려가지고 승인받는 부분들 다들 요청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없이 해드릴 수 있고 조금 이따가 데모에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특허 많기로 워낙 유명한 회사인데 보시는 것처럼 도입 비용에서 이미 한 30억 가까이 세이브를 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내 업체들이 워낙 많은 그 보안 에이전트들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절감 효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는 한 5년 정도 TCO를 계산하면 기존의 보안 환경에 비해서 한 40% 이상 세이브 가능하다라고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 트렌드는 뭐 이미 워낙 많이들 들어보셨기 때문에 크게 많이 설명은 안 드리지만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 컴퓨팅 에브리웨어가 저희한테 아주 와닿는 부분이고요. 어디에서나 컴퓨팅을 하겠다는 얘기는 보안이 그만큼 확장이 돼야 되고 IT 조직은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뭐 이런 쪽으로 자꾸 나가시면서 비즈니스는 자꾸 발빠르게 변화하시고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가 요구하는 IT 환경은 점점 더 다양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안 담당자들은 거의 뭐 죽을 맛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디바이스도 많이 지원해야 되고 어플리케이션 자체도 기존의 윈도우즈 하나만 지원해야 되던 걸 여러가지 OS에 여러가지 타입의 데이터 액세스에 특히 브라우저 기반의 어떤 데이터 이동이 많아지시면서 그 부분을 보안적으로 처리해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셨죠.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가디언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희가 시장 쪽에서 판단을 했고요. 뭐 금보원에서도 얘기하신 대로 보시는 것처럼 핀테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빅데이터 분석 기술, 제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뭐 글로벌하게 다들 얘기하시는 거고요. 빅데이터는 마케팅 쪽에서 많이 쓰시는 걸로 뭐 이미 알고들 계시겠지만 보안 쪽에서도 빅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왜냐? 예전처럼 이렇게 경계선을 쳐놓고 그 경계선에서 정책만 가지고 관리를 하시기에는 이제는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고 특히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능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미 검증된 패턴만 가지고 방어를 하시기에는 무리다라는 게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안 쪽에 오늘 포커싱을 맞췄기 때문에 좀 더 보안에 집중을 해보면 5가지를 뽑는데 크게 거의 2가지로 저는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보호해야 된다. 그게 특히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앞에서 저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벌금도 나오고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소송도 당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아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프로젝트가 올해하고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한 또 다른 이유는 5번째에 있습니다. 보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제품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기업의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안 담당자도 물론 중요하고요. 데이터를 직접 유출하시는 직원분들도 중요하죠. 일부러 유출을 하실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이에 유출이 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모르는 사이에 직원이 숙주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침입 경로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이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고 중요한 시스템에 접근을 할 때 그 직원한테 자꾸 상기를 시켜줘서 지금은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자꾸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교육이라는 게 지금까지 보안의 교육은 보통 뭐 이렇게 일정 잡고 시간 잡아서 2시간 보안 교육 해가지고 케이스 나누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보통 끝나는데요. 그런 걸로는 효과가 없다는 게 지금 글로벌하게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케이스를 많이 다루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자꾸 접하게 하면서 주기적으로
사용자들이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디지털 가디언이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물론 별도의 보안 교육은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일상 업무 중에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게 해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데모를 할 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판매 쪽에서 하시기 쉽게 제가 좀 케이스로 나눴습니다. 원래 디지털 가디언이 기능이 너무 많아서요. 정말 안 되는 게 없어서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저희 보통 프리세일즈나 영업들 일반 일상 업무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메일 확인하고 도착해서 회의하고 열심히 깨진 다음에 고객사 프린트 해가지고 나가시죠. 나가가지고 제안서 가지고 막 발표하셨어요. 고객이 제품이 마음에 든다고 그 자료 USB로 좀 주세요 하면 USB를 전달하시죠. 그리고 나와서 밥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개인 좀 이거 주고 받고요. 그리고 사내 거기 프로젝트 파일이나 이런 거 업로드 다운로드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일상생활이 돌아가는, 물론 이거 외에 다른 업무도 많이 하시지만 보통 이제 기본적인 업무를 봤을 때 이렇게 많이 하시죠. 기존에는 이런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솔루션들을 쓰십니다. 첫 번째 핸드폰으로, 개인 핸드폰으로 회사 메일 접속하고 뭔가 주고받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VPN, MDM, 그 다음에 버추얼 브라우저 등등 많은 솔루션 요즘에 모바일 쪽에 강화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회의하고 할 때, 원격 회의 이런 거 할 때 또 스크린 캡처 하지 말라고 스크린 캡처 방지 솔루션도 쓰시고, 공유 솔루션 쓰고 계시고, 출력문을 하신다고 출력문 관리 쓰고 정말 많이 설치하세요.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연구원이 새로 노트북을 받으시면 기본적으로 성능의 30%가 저하가 됩니다. 거의 한 10개에서 16개 이상의 에이전트가 설치되면서 기본적인 성능을 다 잡아먹죠. 이렇게밖에 하실 수가 없는 게 기존 솔루션은 경계를 지키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특정 경계 영역을 넘어갈 때 이런 보안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DLP 솔루션이 암호화를 제일 처음에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DLP가 처음에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방어하셨고요. 그러니까 DLP 넣었고,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거 방어하려다 보니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넣고, 그러다 보니 보통 10개에서 15개 에이전트 이렇게 관리하셨죠. 그리고 대시보드도 그거 기반입니다. 실제로 내가 지키고 있는, 내 솔루션이 지키고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DLP 같으면 메일 쪽에 DLP다라고 하면 오늘 메일이 정상적으로 몇 통이 나갔고 위반한 게 몇 통이고 리턴된 게 몇 통이다, 이런 걸 보여주지 그 메일에 첨부된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이 돼서 어떻게 와서 어떻게 나갔는지는 안 보여줍니다. 단지 나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나한테 걸렸다, 안돼 이건 정상적이어서 보냈다, 그렇게만 보여줍니다. 이 보안 솔루션을 앞에 보시는 것처럼 10개를 쓰시면 대시보드를 10개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그 다음에 요청하시죠. 이거 통합으로 모니터링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SI 프로젝트 하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해서 통합 콘솔 프로젝트를 띄우시죠. 그렇게 띄우셔도 결국에 이 제품들이 맡고 있는 요소 맡고 있는 일명 초소죠. 초소. 서울시를 치면 도로를 지키고 있는 초소마다 그것만 데이터를 통합해서 보실 뿐이지 그 초소까지 도대체 이 차가 어떻게 달려왔는지는 전혀 아실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심플합니다. 하나의 에이전트로 이 모든 영역을 커버를 합니다. 당연히 예전에도 이런 에이전트는 만들 수 있었고요. 그냥 모든 기능들 하나의 에이전트에 다 넣으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실패를 했던 솔루션들이 좀 있죠. 왜? 너무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하면.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건 그만큼 시스템에 부하를 많이 주고 거의 CPU 점유 30% 40% 넘어가면서 노트북이 다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죠. 그리고 그렇게 솔루션을 도입했더니 현장에서 보안팀만 보면 거의 이렇게 일명 일을 갈고 계시죠. 도대체 니네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일을 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하지만 디지털 가디언은 하나의 에이전트로 이 부분을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의 54개국 하루에 52 엑사 바이트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보호하는 관점이 다르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USB를 사용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기존의 솔루션에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은 USB를 딱 두 가지로 나눠준다는 점입니다. 허용된 USB와 허용되지 않은 USB. 일명 저희가 완 USB라고 부르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허용된 USB에는 기업 데이터를 복사하실 수가 있고요. 허용되지 않은 USB에는 복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보통 허용되지 않은 USB는 아예 노트북에 인식이 안 되게끔 만드시죠. 왜? 데이터가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아까 일상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고객사에서 제안 발표 잘했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파일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파일을 못 드리는 거죠. 회사 가서 보내드려야 되고요. 회사 가서 보내주려고 했더니 또 DRM 걸려가지고 또 승인 절차 거쳐가지고 DRM 풀고 한 3일 뒤에 보내드립니다. 고객은 이미 관심 멀어지셨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제안서로 얘기 드려서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고객 사이트에서 설계 작업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거의 일을 못 하시죠. 협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국내 중공업 대기업의 그 중공업에 계신 분들이 협력사들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DRM을 안 쓰시고 백도어를 만들어서 쓰시죠. 네트워크 따로 꼽으시고 워크스테이션 따로 사시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보안팀에서도 알고는 계신데 대책이 없으셨죠. 디지털 가디안의 USB 같은 경우는 물론 보안 USB처럼 기업이 승인된 USB, 승인 안 된 USB로 나누실 수도 있고요. 승인 안 된 USB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파일 복제는 다 가능하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기업 데이터만 복제를 못한다. 라는 게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자동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USB가 인식됐을 때 그때 정책이 바로 적용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USB가 인식됐을 때는 기업용인지 아닌지 먼저 인식을 하고 개인용 USB가 인식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복제되는 데이터가 어떠한 등급의 데이터인지 아니면 중요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복제를 다시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든 내 그냥 우리 가족 사진이다 라면 복사가 되고요. 우리 회사 내에 어떤 고객 정보라든지 파트너 정보를 내가 엑셀 파일에서 일부 발췌를 해서 메모장에 넣은 데이터다? 그런 거는 복사를 못하게 막아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기존에처럼 이메일을 발송할 때 맞고 안 맞고 허용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해서 허용 여부를 결정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저희 사장님이 실장님한테 매일 아침에 뭔가 메일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오늘도 하셨어요. 근데 오늘따라 저희 사장님 노트북에서 바이러스가 하나가 발견이 됐다. 네트워크 쪽에 자꾸 패킷을 뭔가를 보내고 있더라. 라고 하면 디지털 가든에서는 메일 발송을 중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다 블락을 하고요. 심할 경우에는 저희 노트북 자체를 네트워크에서 분리를 시킵니다. 그런 부분들이 디지털 가디언이 좀 더 상황 인식 위주로 돌아간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도 방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엔드포인트에 설치하시는 건 보통 안티바이러스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 ATP 공격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상단에서 보호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공격자들이 아시다시피 뭐 하루 이틀 만에 공격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뭐 1년 반, 짧게는 한 달 정도 이상씩 준비를 해서 공격을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는 공격의 패턴은 안티바이러스에서 방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패턴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안티바이러스에서는 디텍팅이 안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제 노트북은 뚫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 특별 상여금 해가지고 PDF로 뭐가 파일이 왔어요. 우리 인사구 이름으로. 그러면 당연히 열어봅니다. 열어봤는데 그게 피싱이죠. 그 순간에부터 이 이메일의 PDF 파일은 불필요한 서브 프로세스를 생성을 합니다. 근데 디지털 가디언은 그거를 찾아내서 그 서브 프로세서가 더 이상 다른 곳을 액세스하는 걸 막아주죠.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능적으로 그리고 좀 더 상황을 인식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드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다 데모로 잠시 후에 보내드릴 거고요.
앞에서 보셨던 그 기존 제품의 대시보드하고는 좀 달라 보이죠. 하지만 저희 똑같은 대시보드 제공합니다. 기존 제품하고 똑같은 대시보드도 제공하고 이런 대시보드도 제공을 합니다. 이 내용이 저희가 잠시 데모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데모에서 저기 앉아있는 저희 최현우 대리가 외부로 데이터를 유출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쭉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어떻게 변형을 시켰고,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떻게 메일로 보내려고 시도를 했고,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떤 성공을 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가디언이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심플하게는 하나입니다. 터널상에서 데이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그 데이터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게 디지털 가디언의 기능입니다. 단순히 데이터가 몇 등급인지, 아니면 데이터 안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요, 이 데이터가 액세스 될 때 사용자는 누구고, 어플리케이션은 뭘 쓰고 있고, 함수는 뭘 부르고 있고, API는 어떤 API를 날리고 있는지를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그 내용을 복사를 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붙여넣는지 등등 이 데이터와 그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내용을 보고 있고요.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보여주는 단위, 즉 프로세스 단위로 다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허용할지 말지, 이 프로세스와 저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 교환을 허용할지 말지까지 세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 프로세스가 정상적인지 아닌지 허용을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인식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는 다 수작업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1팀에 무슨 파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성된 거 이런 거 다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디지털 가디언이 자동으로 다 분류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데 관련된 데이터는 그 작업을 안 하셔도 자동으로 설치할 때 애초에 이미 모듈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이 하나가 있다 라고 하면 그 파일 안에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지 아니면 카드 번호가 있는지 다 검색을 해내고요. 당연히 해냅니다. 모 제품에서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제품 만들어서 파시는 데들 많으신데 기본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끌어내는 건 보통 정형 데이터가 많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그리고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왜?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비정형 데이터가 문제겠죠. 비정형 데이터는 찾기도 힘들고 종류도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디지털 가디언이 여러 가지 케이스의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업로드, 다운로드부터 시작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생성을 했는지, 그리고 소스 파일이 어딘지, 어느 파일에서 어디로 복사가 된 건지 등등 여러 가지 약 한 200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동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다면 강제로 커스터마이징해서 다 수동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데모로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 제가 컨텐츠를 메일로 첨부해서 보낼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나 어떤 장비나 아니면 웹사이트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 웹사이트가 지금 펼쳐져 있다 라고 하면 문서를 못 읽게 한다든지 데이터를 못 보게 하는 그런 정책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요. 디지털 가디언은 회사 전체 인프라를 보호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디지털 가디언은 엔드포인트를 보호하는 제품이고요. 당연히 방화벽이라든지 그 상단에 쓰시는 제품하고 같이 쓰셔야 되는데 연동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연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가디언을 정리해드리면 크게 세 가지 모듈로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드리는 비저빌리티와 컨트롤입니다. 요약하면 볼 수 있어야 통제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데이터와 그 데이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액티비티를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프로세서 단위, 그 다음에 이벤트 단위부터 시작해서 매체들, USB나 CD-ROM 이런 것까지도 다 어떻게 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데에 대한 컨트롤이 다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체 제어라든지 사이트 차단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부가적으로 제공해드리는 모듈 중에 하나가 잘 알고 계시는 DLP 영역입니다. 저희는 내부 위협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협에 대해서 대처 가능하도록, 그리고 컨트롤 가능하도록 모듈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시면 뭐 암호화라든지 이런 부분 다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모듈이 외부 위협입니다. 요즘에 가장 지금 이제 좀 중요시하게 각광받고 있는 영역이고요. 디지털 가디언의 ATP 모듈은 기존의 시그너처 기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로데이 공격이라도 바로 인식을 해서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메일 첨부 파일에서 특정한 프로세서가 발생하면서 이상 행위를 하면 그 프로세서 자체를 바로 블럭을 합니다. 그 프로세서가 더 이상 동작하지 않게끔 블럭을 하고 다른 쪽의 데이터를 액세스하지 못하게끔 통제를 합니다. 그 부분이 아마 기존의 솔루션들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고, DLP하고 ATP가 혼합돼서 구동이 되면 좀 더 많은 시너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안이라는 거는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에서 충분한 만큼의 보안 인력과, 그리고 그 보안 인력이 충분한 만큼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충분한 만큼의 정보를 매일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가디언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혹은 운영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파트너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제가 앞에서 몇 가지 기능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좀 중요하게 이제 보여드리는 데모 기능들에 있어서 몇 가지 데모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릴 데모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회사 내에서 메일을 주고받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세팅한 거는 데모용이기 때문에 SRC라는 일명 이 소스 디렉토리를 저희가 기업에 아주 중요한 데이터로 세팅을 했습니다. 거의 한 1000억짜리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안 쪽에서 솔직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그 소스 코드 쪽을 많이들 힘들어하시거든요. 소스 코드라는 게 간단하게 복사를 해서 유출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소스 코드로 좀 예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소스 코드 파일이고요. 최현우 대리가 저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아웃룩에서 그냥 이건 아주 일반적인 환경이고요. 지금 VPN이 혹시 연결되어 있나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저희가 VPN을 연결해서 회사 서버에 연결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든 동작은 오프라인에서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가디언 에이전트는 오프라인, 온라인 동일하게 동작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로그는 온라인 되는 순간에 바로 동기화돼서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 메일 쓰고 해서 파일을 첨부를 하시겠죠. 또 파일을 첨부하면 이건 저희가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파일이 아주 중요한 파일이기 때문에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파일인데 진짜 이걸 보내셔야 되나요? 혹시 왜 보내시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라는 거죠. 이거를 커스터마이징 하시면 승인 창으로 바꾸신다든지 다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그냥 XML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인데라고 클릭을 하고 보내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파일에 대해서 이런 기능들을 세팅해 놓으시면 직원들이 데이터를 보낼 때 계속 조심을 하게 되고, 내가 기업 정보를 다루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죠. 보내면 저는 옵니다. 저는 당연히 같은 팀원이고 저 파일을 같이 공유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최현우 대리가 이제 회사 나갈 준비를 이제 슬슬 하시는 거 제가
거의 우리 저희 실장님 말대로 일주일에 5일밖에 야근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얼마 못 버틸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첨부를 합니다. 회사를 나가려고 중요한 소스 코드를 이제 첨부를 하죠. 그리고는 자기 개인 메일을 넣습니다. 넣고 보내려고 하면 또 물어보죠. 진짜 보낼 거냐? 네, 보낼 겁니다. 업무용이고 데모용이에요. 하고 보내기를 누르면 이번에는 블락이 된 겁니다. 블락이 됐고 이건 레코딩이 됐습니다. 라고 보여주죠. 그래서 최현우 대리가 생각을 하죠. 뭔가 아웃룩에다가 뭔가 설치를 했나 보다. 그러면 아웃룩 말고 웹메일을 써야겠다. 일단 제일 잘 뚫리는 게 지메일이라고 하니까 내가 지메일에서 뭔가를 보내야겠다. 라고 해서 브라우저를 띄우고 메일을 쓴 다음에 보내겠죠. 아주 기본적인 이제 저희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저희가 IT 스텔스 닌자라고 보고요. 그래서 보안에 있어서 이런 닌자 기법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블락이 됐습니다. 이거는 웹메일을 통해서도 네가 다루는 이 중요한 부분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씩 진보된 영역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시다시피 기존 DLP도 컨텐츠를 검색해서 메일을 보내려고 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차이점은 디지털 바디언은 메일을 보내려고 할 때 디텍팅한 게 아니고요. 웹 브라우저에다가 파일을 복사해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디텍팅을 한 겁니다. 왜? 최현우 대리가 지금 웹을 구글을 띄웠고 이메일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중요한 파일을 복사를 한다는 건 이건 엄연한 유출 행위다라고 시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블록을 합니다. 그리고 현우 대리가 다시 생각을 했죠. 좋아. 그러면은 니네가 인식 못하게 내가 메일 본문에다가 집어넣겠다.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넣습니다. 이거는 이메일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그냥 복사해 넣으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개인 홈페이지 만들어서 거기다가 게시판 만들어서 올리면 소스 코드 다 나갑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블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딱 봤을 때 완전히 유출하려고 한 거죠. 작정하고 유출한 거기 때문에 저렇게 빨간색으로 띄워드립니다. 너는 제대로 걸렸다 라고 이제 보여드리죠. 그리고 이제 현우 대리가 좀 더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하죠. 이번에는 파일을 이제 새로 만들고요. 파일을 압축을 하고 파일을 일명 인식하지 못하게 아주 작사를 내겠죠. 그래서 솔루션들이 도대체 무슨 파일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보통 보안 솔루션들이 아시다시피 웹 브라우저 액세스를 위해서 JPG 파일을 많이 열어놓으시거든요. 네트워크 쪽에서는. 그래서 보통 압축 파일로 바꾼 다음에 확장자를 JPG로 바꾸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게 이 헤더랑 푸터를 열면 원본 파일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를 열어서 파일 헤더와 푸터를 깨겠죠. 이러면 일반적인 DLP 솔루션에서는 더 이상 인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파일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컨텐츠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내용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문제는 제가 나가서 이 파일을 복구하는 게 문제겠죠. 근데 복구하는 건 힘들지 않습니다. 미리 제가 저거 그냥 헤더, 푸터 정보 따로 빼놓으면 바로 복구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소스 코드가 유출되는 겁니다. 혹은 설계 도면이 유출되시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겠죠. 근데 디지털 가디언은 이 부분도 당연히 블럭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파일을 해드립니다. 이 부분이 저희 고객 중에 두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미 뚫려 보셨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들 하시는 부분이고요. 이게 저희가 예제로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응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무궁무진을 하시죠. 카카오톡을 하신다라고 하면 카카오톡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개인적인 문서는 얼마든지 전송을 하실 수 있지만 기업 데이터는 알아서 걸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아까 보셨던 대시보드에서 추적이 가능하시고요. 최영우 대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하죠. 근데 보니까 강진 차장이 일할 때 보니까 노트북에서 제안서를 바로 USB로 복사해서 넘겨주더라. 그래서 자기도 USB로 복사를 할 겁니다. 당연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파일들.
그래서 USB를 꽂으면 일단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서 승인되지 않은 개인적인 USB다 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뭐 업무용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겠죠.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복사를 하겠죠. 일단 소스 파일을 복사를 해주십시오. 노트북이 저희가 데모 노트북이라서 한 번씩 죽고 있습니다. 사장님 오셨으니까 새로 사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지금 카피하는 게 승인이 안 된 부분의 기업 데이터를 복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블럭이 되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오케이하시고 이 디스크 USB에다가 개인적인 문서나 일반 제안서 같은 문서는 얼마든지 복사를 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디지털 가디언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지금 이 데이터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한 거죠. 지금까지 보셨겠지만 이 test.jpg 파일은 원래 있던 오리지널 중요한 문서가 아니고요. 그 문서에서 저희가 일부 내용만 복사를 해서 새로 문서로 만들었고 그 문서를 헤더부터 다 깨고 현재는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매체 제어 솔루션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무슨 파일인지는 전혀 인식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디지털 가디언은 지금 그거를 어디로 옮기든 다 똑같이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한 게 대시코드를 보시면 다 추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최현우 대리가 조금 전에 한 일이 디지털 가디언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런 사용자 감시용으로도 좋으시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보안이라는 게 100% 다 막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보안 솔루션은 어딘가 구멍이 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보셨던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은 이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체 제어, 그 다음에 이메일 서버 로그인 정보 등등 여러 가지를 다 뒤져야 하나로 만드실 수 있고 보통 그렇게 추적하시는데 두세 달 걸리시죠. 하지만 디지털 가디언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interpreter.cpp 파일에서 최현우 대리가 이렇게 처음에 참고를 해서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지메일을 띄워서 실패를 했고 파일을 카피를 해서 내용을 카피를 해서 test.jpg로 따로 만들었고 그걸 압축을 했고 뭐 변경을 시켰고 하는 내용들이 다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에서 test.jpg로 지금 헥스 에디트 해가지고 다 깨부셨다라는 거 다 보이시죠? 이게 물론 이제 사례에서 뭐 지휘라든지 이런 데서는 퇴직자가 퇴직 인터뷰할 때 네가 지난 석 달 동안 이렇게 위법 행위를 했다 라고 해서 내밀기도 하시고요. 아니면 법정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가디언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충분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디지털 가디언은 제일 중요한 영역이 비저빌리티와 컨트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볼 수 있어야 통제할 수 있고요. 볼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으면 당연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는 거고요. 영역이 제한된다는 건 그만큼 보안에 구멍이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가디언은 프로세스 단위나 DLL 단위까지 전부 다 보실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외부의 위협에 있어서도 좀 더 진화된 방법으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공격 기법이 들어오더라도 그 프로세스에 이상 행위가 발생한다든지 할 때 즉각적으로 바로 통제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일단 컨텍스트 어웨어라는 거죠. 앞뒤 상황을 인식해서 통제를 해드리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존 솔루션보다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일만 하고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만 일을 하고 있으면 크게 통제받지 않고 다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가디언은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경계선을 세워놓고 여기서 이 정책을 세워서 이 정책에서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보고 데이터의 주변을 보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걸 보고 통제하는 거지 그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건